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항소심 구형도 안 했는데 보석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여인성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인선 기자 나와 있습니까? 예,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모습을 드러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술태양량을 끼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공판 때보다 다소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는데요. 공판 시작 전에는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판이 시작된 후에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금 혐의가 중요한 게 램프 리턴, 이게 항로 변경이 맞냐 틀리냐 이걸 놓고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이걸 항로 변경으로 봤는데 2심에서는 지금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항로 변경 혐의의 적용 범위입니다.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조사관에게 이번 사건에서 기장이 램프 리턴을 왜 한 것 같냐고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도 램프 리턴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국토부 조사관은 문제 소지를 갖고 비행을 하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돌리는 것이 낫다고 기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자, 변호인단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오늘 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단 얘기들이 지금 보도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변론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까?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최후 변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그동안 100일 넘는 수감 생활로 심신이 피폐해 있고 어린 쌍둥이 자녀들을 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선고 공판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자, 여인선 기자가 지금 법정에 들어가서 잠깐 나와서 우리한테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줬는데 여성원 변호사, 예. 지금 궁금한 건요. 예. 보석 이야기가 벌써 나오던데 예. 아마 뭐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결심 공판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후에 보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석을 해주면 집행유예를 해준다는 암시가 되는 거고요. 네. 보석을 기각하면 실형이라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주문이 밝혀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심 공판 후부터 선고 전까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신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조현아 부사장은, 전 부사장은, 일단 전과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항로 변경으로 형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예. 1년 내지 10년 이하인데,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고등법원 부장 판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고등법원 부장들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나눈다? 예, 항로 변경에 대해서, 무죄라는 게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재판장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닌데, 예. 고등법원 부장들도 이제 수시로 자기들끼리 만나고 이야기 나누니까 이 사건이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무죄라는 견해가 조금 우세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항로 변경이 무죄라면 나머지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금 공탁을 했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자, 하종대 부국장도 법조 취재 베테랑이신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나 여상원 변호사님은 전문가고 저는 예. 이제 옆에서 취재 베테랑이시니까요. 예.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요즘에. 예. 보석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네. 이미 여상원 변호사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미 결심 공판을 했다고 하는 거는 2주나 3주 뒤에 선고 공판을 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할 거냐 말 거냐 굳이 결정할 필요도 없이 만약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실형을 내리거나 그것으로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석을 굳이 결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2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12월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1월, 2월, 3월, 4월 약 4개월 가까이 지금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그렇군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하고 달리 지금 보석을 신청했다.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많은 그런 비난의 여론들이 다시 쇄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뭐 어느 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남희 팀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우울증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워낙 힘든 상황에 좀 처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몇몇 분들의 이제 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심리적인, 육체적인 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우울증이 그 지난 2월에 1심에서 1년 징역형 선고받은 뒤에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1월에는 그 한 여성 교도관이 바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태를 전하기도 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고 혼자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상원 변호사, 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쌍둥이의 엄마라는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재판보다도 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건데요. 예. 그 보통 보석에서 병을 원인으로 보석을 하려면 거의 수술이 임박했거나 맹장염 같이 이런 경우에는 뭐 보석이 가능하지만 이때까지 우울증으로 보석을 해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 누구든지 우울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증 가지고 보석을 신청한다. 만일에 진짜 우울증으로 보석을 해주면 재판부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우울증을 앓는데 조현아 부사장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의해서 보석을 해준다? 이것은 전혀 그 재판 관례에 맞지 않고요. 만일에 조현아 부사장이 자살을 시도했거나 그런 게 정황이 나타난다면 뭐 보석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아까 우리 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울증 가지고 보석을 해준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도 여론을 지금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이제 많은 기간을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많은 기간을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감안할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개 징역 예. 1년이면은 네. 항소심에서도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징역 뭐 8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 징역 6개월로 감형을 한다. 그럼 이미 4개월이 이미 복역을 했다. 예. 그러면은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가진 자라는 이유 또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재판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 하에서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